망했네. 별 신기한 걸 다 봤다는 것을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뭡니까? 별걸 다 봤는데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제가 참 존경스러운데요. 어떻게 존경을 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하고 그 아까 밸런싱하고 뭐가 좀 잘 맞을 것 같은데 뭐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혁명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보다는 좀 불편한 진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한 3년 전부터 화두가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렸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사실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들고 미국을 가고 유럽을 가봤더니 아무도 몰라요.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로 뭔가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장표를 만들고 나서 보내드리고 3일 있다가 제가 신문을 봤더니만 그 버너 보게스라는 그 아마존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근데 제가 이 장표에 그 얘기를 써놨거든요. 제가 쓴 것을 언제 뵙겠는지 보고 나서 3일 만에 언론에 발표를 하더라고요. 나쁜 놈 자식 말이야.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더 눌러주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용어인데 연기학자 에너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쓴 저서에 산업혁명이라는 데에서부터 처음에 통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1차 산업혁명은 이제 전기기관이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이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고 4차 산업혁명은 ICT 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 제임스 와트가 만들었던 전기기관이 1차 산업혁명을 촉발을 시켰고요. 2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말하는 전기, 우리가 이제 크란트 워라고 하는 전기 전류 전쟁에서 나오는 에디슨과 니콜라 테슬라의 싸움에서 니콜라 테슬라가 아주 에디슨의 콜 납작하게 만들면서 이겼던 교류 전기에서부터 기인돼서 그 교류 전기를 이용해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만들고 그게 2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컴퓨터를 통한 이제 정보화 그리고 이걸 통한 자동 제어 그다음에 자동화 시스템들인데요. 이것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IC 칩 우리가 말하는 이제 컴퓨터 반도체 메모리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되어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을 뭐다라고 이렇게 정의짓기는 참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성숙된 뭔가의 기폭제, 촉발제가 아직은 없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뭐 인공지능, 뭐 드론, 또 자율주행, 또 뭡니까? 블록체인, 뭐 굉장히 많은 10대 기술, 20대 기술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 핵심이 뭔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뭔가? 딱 집어 얘기하면 아무도 짚지 못합니다. 결국 어디를 집어야 되느냐?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왔다 할 때는 뭔가 그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촉발제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뭔가의 실마리가 있어야만 그게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4차 산업혁명이 실제로 도래했는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제 생각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축으로 보면은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말입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은 매 1세기마다 일어납니다. 1세기를 구간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100년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 사이에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고요. 한 80년 정도 필요했습니다. 2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90 몇 년 정도 필요했는데 통상 1세기라고 표현드리면은 1세기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4차 산업혁명은 너무 빨리 일어났다. 여기서 얘기했을 때는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3차 산업혁명으로 여기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동화 시스템이고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이 기술들이 결합된 부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넘어오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ICT, 우리가 IT와 ICT 구분하시죠? IT는 정보 기술이라는 뜻이 되고요.
ICT라는 것은 중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보 통신 기술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정보 기술과 정보 통신 기술은 완전히 다릅니다. C 하나 들어갔다고 그게 뭐가 달라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기술은 완전히 다른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ICT를 그냥 인터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그냥 인터 테크놀로지라고 해도 되고 인터넷 테크놀로지도 해도 되고 그래서 뭐 인터넷 통신 혹은 뭐 사무 통신에서 이런 그 현재 있는 정보 컴퓨터에 대한 정보화 기술과 그다음에 통신이 완벽하게 결합된 그런 통신 사회다라고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요. 특별한 그 특허를 냈습니다. 그 특허는 뭐냐면은 네오폰인데 이 네오폰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지금은 휴대폰 20년 전에는 전부 폴더폰을 썼습니다. 지금은 폴더폰을 쓰고 있고 이 컴퓨터 안에 모든 걸 집어넣으려고 하겠지만 아마 10년쯤 지나가게 되면은 휴대폰 안에 모든 게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휴대폰 알맹이를 빼서 여기저기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모바일 허브 개념을 생각했거든요. 물론 지금 그 특허도 아직까지 살아있긴 죽었긴 하지만 살아있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제가 했던 것보다 더 빨리 왔어요. 저는 99년에 그 특허를 냈는데 그런 시대가 2007년에 도래했습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다보스 포럼에서 그 슈밥이라는 분이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이 본인이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고 지금 왔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제 생각이 개인적이게 들어는 그분이 실제로 뭔가 그 특별한 인사이트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의 특별한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보스 포럼에서 정말로 본인이 뭔가 이슈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번 던져본 말이 아닐까 화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거에 따르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또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물리학 기술, 선도하는 기술이요.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 그 다음에 생물학 기술인데 물리학은 무인 운송 수단 이게 이제 자율주행입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거 별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3D 프린터를 여러 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도 20만 원 투자하고요. 거기 그 나와 있는 거 한번 조립해 보시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 로봇 공학하고 신소재.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에서는 IoT가 있습니다. 요즘 IoT 뭔지 아시죠? 사물 인터넷이라는데 요즘에는 IoT라고는 하나 지칭되는 거고요. IoT도 있고 IIoT도 있고 IOS도 있고 IoE도 있습니다. IIoT는 인더스트리에 붙어서 산업 사물 인터넷이고요. IOS라는 것은 소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오브 스몰 띵스라는 소물 인터넷이 있고요. 그 다음에 IOE도 있습니다.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만물 인터넷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블록체인이 있고 O2O가 있습니다. O2O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되어 있는 오늘 저기 매각됐다고 발표하는 뭡니까? 배달의 민족이 사실 O2O의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오프라인으로 배달하는 거.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거 O2O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 기술이 있습니다. 유전공학이 있고 합성생물이 있고 바이오 프린팅. 바이오 프린팅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내 심장을 프린터가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이오 프린팅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기술이 되어 있는데 제가 왜 4차 산업이 오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냐면은 신기술에 대한 혁명성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구분이 짓질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명확한 구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분이 안 지어져요. 이렇게 선도기술을 나눴지만 오케이 무인 운송수단 볼까요? 무인 운송수단의 핵심은 뭡니까?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 가장 핵심은 인공지능입니다. 또 두 번째는 또 핵심 중에 하나는 통신기술입니다. 통신이 없으면 무인 자율주행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드론이라고 하는데 드론 핵심 기술은 모터하고 배터리 기술이겠지만 정말 핵심은 항법이고요. 또 더 큰 핵심은 통신기술입니다. 통신기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에 대한 혁명성이 굉장히 모호한데 이미 왔던 기술을 살짝 응용을 했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혁명성이었다. 두 번째는 기술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자율주행 무인 운송수단의 기술의 경계가 뚜렷합니까? 뚜렷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술이 섞여 있는 겁니다. 불과합니다.
세 번째, 원천 기술과 응용 기술 여기에 혼합되어 있습니다. 전기라는 원천 기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었을 때 불 떼서 물 뿌려서 그 힘으로 움직인다는 원천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으로 와서는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게 원천 기술이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섯 번째, 조합된 기술이고요. 다섯 번째, 이것이 마치 조합돼서 신기술처럼 보일 뿐이다 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의 핵심 조건인 혁명적 혁신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오지 않고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샴페인을 빨리 터뜨려서 왔다라고 오인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대 간 연계성을 볼까요? 1차 산업혁명에서는 증기기관이 동력원을 발명했습니다. 이 동력원을 가지고 2차 산업혁명의 촉발이 되는 전기를 만들었죠. 이 전기를 가지고 다시 3차 혁명이 되는 컴퓨터가 나오고 그리고 또 뭐 IC칩이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4차 산업혁명 넘어갈 때는 뭐가 연계성이 있느냐? 산업적 연계성이 뭐가 있느냐?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넘어가는 연계성이 없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것은 이제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거의 연계성을 찾아보기에는 인공지능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인공지능은 그럼 뭔가? 인공지능은 아직은 유치원 걸음마도 아니고 이제 신생아 정도 이제 막 태어나서 이름 인공지능을 지었을 뿐입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정말로 4차 산업의 핵심이 되기까지는 얘는 잘 커서 대학생쯤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라보면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세대를 정말로 원성명 세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한 40년 뒤쯤에 올까요? 30년, 40년? 그래서 정말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인공지능으로 된 로봇이 있고 인공지능으로 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오려면 앞으로 한 30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들이 정말 진정한 혁명의 시대는 우리 세대에는 보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감도 한번 가져봅니다. 다음.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도래에 대한 제 관점은 이렇습니다. 개인적인 인사이트에 기반해서 추론한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여부를 판단한다면은 진정한 의미의 4차 산업혁명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단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직면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단서를 제시했을 뿐이다. 이게 제가 내린 4차 산업혁명의 불변한 진실에 대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 그게 바로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은 인공지능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은 핵심 기술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것을 우리말로 하면은 자율학습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정말로 자율학습이 안 됩니다. 지금은 그 신경망 조직에 전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결론을 지어주고요. 신경 인공만식의 모든 부분들에 대한 조건들을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학습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인공지능 하게 되면은 그냥 때려 넣어주면은 되니까 이창호를 이긴 알파고가 그냥 바둑 기보 그냥 던져주면 알아서 공부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창호가 이창호를 이긴 그 알파고 같은 경우는 바둑이 이렇게 이겼으니 어떤 루트로 갔는지를 학습해라라고 이미 지적을 해줍니다. 두 번째,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예, 자가 학습 능력 통제된 범주 설정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범주를 설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제된 범주를 만들기 전까지는 인공지능은 더 발전하기 쉽지가 않다. 세 번째, 이런 범주를 벗어나면 인공지능은 인류의 생존을 이어갈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쟁하는 로봇을 만들었는데 적만 쏴야 되거든요. 근데 돌아서 아군을 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로 철저하게 통제된 범주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더 진화하는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인공지능 응용 분야는 이렇습니다. 자율주행이 있고 암진단 수술이 있고 동시통역이 있고 금융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인공지능 분야의 딱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공지능이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자율주행이 완전히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 상당 많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 분야이기도 하지만 통신 기술이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 수집된 모든 데이터들을 저장 공간이 아직 없고 비쌉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버너 모겔스라는 그 아마존 CTO가 한 얘기가 왜 4차 산업혁명에 도래하지 않았느냐.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직 데이터 확보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그분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4차 산업혁명이 되려면 지금의 약 10,000배에 달하는 빅데이터 확보되어서 그 부분들이 운용이 될 때 4차 산업혁명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사고 나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그런 통신 기술은 완벽히 되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돼야 됩니다. 현재 기술로는 사실 통신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완전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그렇지만 뭐가 문제냐면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차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차 말고 다른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차가 가면서 신호등 인식하고 사람 인식하고 다른 차 인식하고 있는데 다른 차는 차간 통신이 되어 줘야 되고요. 신호등도 인식해야 되는데 비 오는 날 신호등이 안 보이거든요. 차길도 잘 안 보여요. 제가 사실 제 차도 뭐 소위 말하는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되는데 비 오는 날 올림픽대로 타고 가면 자꾸 차선을 벗어납니다. 비 안 오는 날은 잘 갑니다. 근데 비 오는 날은 차선을 못 봐요. 얘가요. 봐도 인식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문제가 있다. 뭐 금융부나 이것은 사실은 그 투자하는 뭐 주식 증권 투자하는데 사실은 이제 전부 인공지능으로 돌리게 되면은 처음에야 뭐 인공지능이 뭐 잘 되겠지만 뒤에 너도나도 인공지능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무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인공지능 응용 분야는 이 네 가지인데 다음 페이지. 알아봤더니만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뭐냐 했더니만 의료입니다. 지금 의료에서 CT나 엑스레이 촬영된 것을 의사보다도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 찾아내고요. 진단을 훨씬 더 정확하게 합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본인의 편견이 있고 본인의 그 판단 미스 그리고 학회에 보고된 자료들을 다 읽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판단을 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절대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내린 그 오진율이야 의사가 내린 제대로 된 진단율이 68%, 인공지능이 내린 진단율은 98%입니다. 그래서 약 30%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나은 분야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야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낫지는 않습니다. 창조력이나 이런 부분 다 떨어집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인공지능은 어떻게 대처될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대처할까? 이게 보시면 아까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뭐 복잡하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그럼 인공지능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 많은 분들이 질문하면 인공지능 시대에서 인공지능 어떻게 개발해야 되죠? 제가 얘기하죠. 인공지능 개발하지 마세요. 인공지능은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유능한 엔지니어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그것을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개발하지 말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하지 말고 잘 개발된 인공지능 알고리즘 어디 활용할지 고민해라. 인공지능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 고민해라. 저에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자동차 얘기하는데요. 자동차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동차를 어떻게 써서 돈 벌지 생각해라.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활용도를 극대화할 사업을 찾아라. 그리고 사업적 마인드로 접근해라. 인공지능은. 여러분들께서 인공지능을 공부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을 잘 만들고 써가지고 내가 뭘로 돈 벌고 뭘로 해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시면은 가장 빠른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초연결사회, 아까 초지능 초연결사회로 되어 있잖아요. 초연결사회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만물 인터넷입니다. 만물이 소통하는 만물 인터넷. 인터넷 만물이 소통한다. 다음 페이지. 다시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기술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노력하자.
제프 베조스라는 아마존 CEO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주목해라.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이해하라.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입니다. 저희는 컴퓨터를 만듭니다. 저희 컴퓨터는 성능과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 저희 컴퓨터 사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성능 디자인 모든 게 남보다 뛰어납니다. 저희는 컴퓨터를 만듭니다. 더럽게 생각해라. 그게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더럽게 생각해라,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저분하게 생각해라. 지저분하게 생각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남 뒤통수 쳐도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주제. 자, 4차 성형을 맞이해 갖춰야 할 능력은 뭡니까? 첫 번째 창조력입니다. 인공지능은 절대로 사람의 창조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획력입니다.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인공지능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은 창조력, 기획력, 이해력, 수긍력, 그다음에 상황 대처력입니다. 인공지능은 상황 대처력이 되게 느려요. 그래서 공감과 소통 능력, 인공지능끼리 공감하고 소통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공감이라는 게 없죠. 인공지능은요. 두 번째, 우리가 인공지능 디테일 능력은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디테일 능력,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을 잘 부릴 수 있는 디테일 능력을 가져야 되고요. 세 번째, 시대적 사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4차 성령 시대를 살고 계시지만 4차 성령이 정말 뭔지를 잘 모르세요. 그냥 들리는 것만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시대적 사고에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는 내가 이 시대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 4차 성령이 정말 왔으면은 내가 뭘 어떻게 대처할까,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고요. 네 번째는 글로벌 계획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아까 가정용 말씀하셨는데요. 글로벌하게 사셔야 되거든요. 가정용으로는 좀 안 되고요. 글로벌하게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사고의 폭을 키워내시고, 그리고 항상 보시는 게 국내 뉴스만 보지 마시고 해외 뉴스부터 보시면서 사고 능력을 키워내시면은 이 시대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